예, 오늘은 오실로스코프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파형에 대한 소스는 이 시그널 제너레이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 시그널 제너레이터에서 나온 시그널은 현재 지금 채널 1에 해당되는 값 2kHz의 2V BP 시그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뭔가 주파수가 뭔가 파형이 나오긴 하는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죠. 이 부분을 이게 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눈에 이게 착시로 뭔가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파형입니다. 그러면 이걸 스톱을 누르면 현재의 파형, 내가 스톱을 누른 시점의 파형, 이 파형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파형이 현재 2V BP의 2kHz 파형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방법은 런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파형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원래는 계속 흐르는 거지만 트리거라고 해가지고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보여주는 걸 트리거라고 합니다. 오실로스코프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트리거 소스를 현재 지금 이 파형이 채널 2이기 때문에 채널 2로 체인지하고 하면 지금 트리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 화면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연속된 파형을 계속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트리거라고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의 일정한 구간을 표현해 주는 게 오실로스코프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시그널을 다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스코프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트리거 소스를 지정하고 또 트리거 하는 시점을 내가 정하고 그 다음에 트리거 레벨이 틀어지면 이게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트리거를 잡은 거고요. 이 트리거 레벨이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지금 이 파형이 여기 이 트리거 되는 데까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흐르게 됩니다. 트리거 레벨이 꼭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런 사인 웨이브를 본다라고 하면 그 센터점에서 약 3분의 1 이쪽 부분을 트리거로 잡는 게 원래 기본입니다. 물론 이건 그 디지털로 변환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부분 트리거 잡아서 쓰면 됩니다. 또 하나 트리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슬로프입니다. 여기서 보면 현재는 지금 이 기준점 여기 주황색 이 삼각형 포인트가 기준점입니다.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레벨에서 표시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지금 현재는 폴링 엣지라고 해가지고 하향하는 시점, 하이에서 로로 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트리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형이 나오는데요. 이걸 반대로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하면 여기 올라가는 시점, 여기에 0점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라이징 엣지로 체인지하면 지금 파형이 바뀐 거 보이셨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사인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라이징 엣지든 폴링 엣지든 아니면 얼터너티브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특정한 파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 한참 후에 내가 원하는 시그널이 있었을 때 이거를 잡으려고 할 때는 처음에 이 파형의 상승 엣지 잡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표현하기 때문에 이 거리가 딱 요만큼밖에 안 나오지만 하향 시점에서 내가 트리거를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파형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 시점에서 기준으로 해서 내가 보는 거하고 이쪽 시점에 보는 이 파형의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슬로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리거 설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파형을 일정하게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파형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채널 1이니까 지금 2V BP인데 2V라고 하는 그 시그널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파형이 굉장히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약간 전압을 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이 전압을 이렇게 낮춰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압이 낮아지죠. 근데 이게 시그널이 이렇게 아까 같이 2V PP처럼 높은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0.1V처럼 아주 낮은 게 있는데 스코프 상에서는 지금 거의 일직선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여기 보면 전압을 조정하는, 내가 이 한 스케일의 전압을, 여기 있는 값은 표시되는 게 여기 있는 이 값입니다. 2V라고 하는 이야기 의미는 여기 한 칸이 2V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100mV까지 나타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도 폭을 100mV, 그러니까 0.1V, 1V의 눈금으로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전압이 낮아지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었을 때처럼 파형이 지금 흐르고 있죠. 요거는 아까 처음에는 2V PP로 굉장히 크게 스윙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트리거를 했지만 지금 파형이 낮아지면서 트리거 레벨이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트리거 레벨을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이 기준으로 해서 트리거를 하고 있는데 신호가 없으니까 흐르는 겁니다. 지금 전압이 좀 낮아서 지금 현재는 지금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지금 파형이 잡히지 않고요. 흐르는 게 지금 잘 안 보이고, 현재는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고주파 노이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이게 수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보면 파형 많이 흐르나요? 이걸로는 안 되는데. 이걸로 해야 되겠다. 십 10초 너무 많네. 이 정도면 돼야 되는데. 잡혀놓은 건가 원래? 잡혀네. 지금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이 소스에 지금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게 구별이 안 되는데요. 전압이 되게 낮아서 저렇게 노이즈가 많이 끼는 건가요? 아니, 요게 지금 디지털 장비다 보니까 지금 레벨이 저렇게 노이즈가 많이 끼는 이유는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파형을 만들 때 네. 그 이제 PWM,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주파수의 펄스 폭을 만들어서 그 펄스 폭의 변화 부분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저주파를 만들어내는데, 그 고주파 성분이 여기서 지금 껴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여기 출력 나온 거에 필터를 좀, 이게 광범위한 필터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주파수, 예를 들어서 2kHz, 여기 같은 게 2kHz 설정돼 있으면 2kHz 외의 성분들은 필터에서 커트를 해서 내보내주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좀 이제 그 복잡하다 보니까 아마 이거 출력 나가는 거에 필터가 좀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트리거. 라이즈. 네, 여기서 일단은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이즈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지금 트릭을 해서 어느 정도 파형을 만들었고요. 현재 이거에 이제 정확한 수치를 보려고 하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이제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스톱을 시켜놓고 이제 여기에 대한 파형들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파형의 끝에서 여기에 끝까지 이렇게 측정하면 이 좌표가 지금 x1, x2인데 x1하고 x2에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은 0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시간에 대한 값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센터를 기준으로 뒤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값이 표시되고 우측으로 가면 플러스 값이 표시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하고 여기까지 이게 그 주기가 필요한 거니까 델타 X라고 하는 502 마이크로세크 이 부분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파수가 지금 2kHz, 그러니까 2000.000이니까 2kHz거든요. 그럼 1kHz일 때, 이 주기는 1000 마이크로세크, 1ms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 마이크로세크가 1ms니까 1ms가 1kHz고요. 현재 2kHz니까 주파수가 2배 높다는 이야기는 주기로 따진다고 하면 그거의 절반이 되니까 502 마이크로세크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프로브의 이치가 정교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500 마이크로세크가 실질적인 지금 이 파형의 주기입니다. 그럼 이 500 마이크로세크라고 하는 거를 주파수로 변환하려면 주기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 델타 X분의 1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2kHz 딱 떨어지죠. 이 주파수하고 여기하고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주파수를 확인하는데 용도로 쓸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커서로 해서 이렇게 주파수를 본다든지 진폭, 전압 값을 측정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그 오실로스코프는 실제 이게 이런 DVM 같은 걸로 하면 그 파형의 이런 모양은 볼 수 없고 노이즈가 얼마나 끼어 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이 오실로스코프로 보면 이 파형의 이런 노이즈가 끼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선명하게 어떤 파형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대신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 게 가격도 비싸긴 하지만 이게 모든 걸 다 커버해 주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파형의 진폭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오실로스코프보다는 이런 DVM으로 측정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특히 오실로스코프 같은 경우는 이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AD 컨버터로 이렇게 컨버팅을 하는데 이런 그 분해능 자체가 화면으로 표시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 전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해능이 좀 더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DVM보다. 그래서 정확한 전압을 측정할 때는 이런 DVM을 사용하고 이 시그널에 어떤 노이즈가 끼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예기치 못했던 어떤 파형들이 중간에 끼었다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용도로는 오실로스코프가 좋습니다. 네, 오늘은 오실로스코프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